상대적으로 좀 가격이 좀 너무 높다라고 판단되는 물건들에 하방 영향을 줄 가능성은 당연히 있는데, 내년 24년 정도까지 조금 더 보수적으로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 편이거든요. 자, 소장님은 이 부동산 시장을 판단하실 때 뭐 주로 어떤 지표를 좀 보시면서 이 시장을 판단하세요? 뭐 부동산 시장도 좀 세분화하자면 여러 분야가 있을 텐데, 뭐 결국에는 수급 부분, 그리고 이제 수요자분들이 얼마나 거래에 진입할 수 있냐, 이런 것들을 봐야 되니까 대출과 금리 뭐 이런 것들을 많이 보게 되고요. 내재적인 가치나 이런 거를 볼 때는 임대 수익률, 임대 시장 상황들도 많이 보는 편이기는 해요. 그래서 이런 지표들은 최근에는 워낙 이제 부동산 관련 지표들도 거의 실시간으로 온라인에 많이 이제 나와 있기 때문에 일반 대중분들도 거의 전문가 수준으로 데이터 찾아보시고 분석하시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을 좀 손쉽게 볼 수 있는 다양한 플랫폼 서비스도 많아져서 굉장히 이런 전문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러면 그 소장님 보시기에 지금 서울 아파트 혹은 전국 아파트 가격 저렴한 건가요? 아니면 아직 고평가인 건가요? 근데 사실 이제 국내 주거용 시장에서 아파트 상품은 이미 좀 투자용 자산화 되어 있기는 많이 하잖아요. 금융화돼 있죠. 예. 네. 적정 가치를 분석하고 매기는 게 좀 조심스러운 말씀이지만 의미가 있는가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해요. 시장의 가치가 예. 오히려 더 정확하다라는 이미 말씀이시죠? 시장에 이제 수급을 기반으로 한 시장 가격이 어떻게 보면 적정 가치를 대변하는 기본적인 가치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시세가 적정한가를 따지기보다는 이 정도 가격에 진입해서 내가 목표한 수익률을 내고 원하는 만큼 실제 사용 혹은 임대 운영을 할 수 있는가라고 조금 약간 다르게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자면 적정 가격인지 말씀드리기는 저도 굉장히 좀 조심스럽지만 대표적으로 서울 아파트 가격은 실거래가 지수로 보시자면 작년 연말에 비해서는 올해 상반기에 10% 이상 급등을 전국적으로 좀 한 상태고, 특히 서울은 지난해 연간 실거래가 지수 하락률이 한 22% 정도였으니까 단순히 생각해도 한 절반 정도는 이미 빠르게 회복을 한 상황이기는 하거든요. 실사용 목적으로도 거래가 좀 회복되는 추세기는 했고요. 서울에 이제 좀 중소형 황금성이 어느 정도 안전한 아파트들에 대해서는 실사용 목적이나 투자 목적, 고점 대비 하락 비율에 따라서 진입을 하시는 거는 그렇게 위험한 투자는 아닐 거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전국적인 지역별 상황은 굉장히 다르기는 합니다. 지방시장은 공급 사이드에서 유동성 문제나 미분양 같은 산업시장의 구조적인 이런 하락 리스크를 계속 많이 보이고 있는 곳들이 같이 혼재되어 있다 보니까 전국의 주거용 시장으로 보자면 여전히 좀 침체 국면에서 아직 빠져나오지 못한 걸로 진단이 되고요. 최근에 이제 KB 애널리스트 분들도 말씀을 하시는 것처럼 올해 하반기 이후에 계속적인 이런 빠른 회복 추세가 이어질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다들 좀 고민들을 하고 계신 상황이시잖아요.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중국발 경기 침체 때문에 글로벌 전반이 좀 하방 압력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도 하반기에 지금 기대하고 있는 것처럼 경기 상황들이 빠르게 풀리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기도 하고, 금리도 생각보다 지금 빨리 내려가지 못하는 이런 여러 가지 위험성을 좀 내재하고 있어서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 회복력이 조금 둔화될 수도 있을 거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너무 조급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다만 무조건 더 급락 물건을 찾으시면서 기다리시는 상황은 아닐 걸로 보여져요. 그래서 이 시장 상황에 대해서 좀 적절하게 현재 상황을 그대로 좀 수용을 하시고 전략을 재정비하실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소장님 보시기엔 그러면 처음 내 집 장만을 하는 사람이다라고 한다면 그래도 가장 많은 사람이 선호하는 아파트를 투자하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그래도 만약에 여력이 좀 안 된다면 아파트 이외의 다른 어떤 주거용 상품을 그래도 투자를 한번 해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실 것 같으세요? 사실 황금성이나
통계적으로 저희가 산출된 수익률을 비교를 해보면 아파트하고 비아파트 상품의 편차가 너무 크기는 해요. 그래서 투자 목적으로 접근을 한다면 당연히 아파트 상품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고요. 주거용 상품들 같은 경우에는 결혼이나 뭐 이런 이벤트들을 위해서 실제로 주거 안정성을 위해서 결정을 해야 되는 상황들이 오잖아요. 거주할 공간의 확보나 뭐 이런 것들이 좀 더 필요해지시는 상황이 온다면 비아파트 상품하고도 좀 비교를 해보실 수는 있을 텐데 이제 금액에 맞춰서 접근을 하시게 될 수도 있고 금액에 맞춘 곳 중에서도 좀 더 뭐 신축형 아파트라던가 이런 것들을 찾아서 잘 모르는 지역에 주택을 마련하시는 경우들도 좀 꽤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경우에 나중에 이제 환급을 하시거나 이럴 때 계획대로 안 되시는 경우들이 좀 더 많아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부득이하게 이제 비아파트 유형이나 이런 것들로 주거 목적형으로 투자하시게 될 경우에는 본인이 그 지역에 대해서 잘 알아보시고 알고 있는 지역의 환급성이 높은 상품으로 제한적으로 접근하실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부동산은 황금성이 낮는 게 이제 리스크가 되니까 잘 거래가 되고 자신이 잘 아는 그런 지역에다 투자를 하라라는 말씀으로 좀 이렇게 네. 이해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요즘 청약 시장을 보면 안전마진이 없을 정도로 굉장히 좀 고평가된 그런 분양가도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또 완판도 되고 좀 과열이 조금 조짐이 좀 보일 정도인데 이 청약 시장 앞으로 좀 어떻게 될 거라고 조금 진단을 좀 하실까요? 일단 서울에서 분양한 상반기 사업장 중에서 제가 알기로 한 곳 빼고는 다 미달 없이 분양이 되고 청약 접수가 되고 경쟁률이 수백 대 1 넘어간 곳들도 꽤 나타났었고요. 그런 것들로 보자면 좀 너무 조급하게 시장에서 또 열기가 생긴 게 아닌가 싶기는 한데 사유를 좀 분석을 해보면 결국에는 아파트 시장에 대한 이후의 추세적인 상승 전망이나 이런 것들이 아직은 조금 불분명하고 금리나 거시경제 위축이나 이런 거에 대한 불안 심리도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좀 더 그래도 상품 가치가 확실하게 매겨질 만한 신축 아파트에 좀 더 집중을 하게 되는 이런 상황인 걸로 판단이 되고요. 분양 가격으로 보셔도 요즘 물가가 사실 난리잖아요. 그렇죠. 분양 가격이 상반기에 이렇게 좀 불분명한 부동산 산업 경기 상황에서도 단위당 분양 가격은 계속 오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물가나 이제 건자재, 농업이 이런 거에 따라서 전반적인 산업 물가들이 오르면서 아파트 분양 공급 가격도 계속 오를 거다라는 불안 심리가 굉장히 많이 작동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점점 신규 아파트 분양 가격이 올라갈 수 있으니 신축 아파트들에 대해서는 좀 입지가 어느 정도 적정하다면 분양을 받아도 안전하겠다라는 판단들을 좀 하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실제로 현재까지의 성적들로만 보자면 분양 가격 대비 매각 프리미엄은 신축 아파트에서는 다 어느 정도 실증적인 경험들이 있으시기 때문에 접근이 가능할 것 같고 하반기까지 보자면 최근에 사실 공급 사이드 쪽에서는 금리랑 이런 금융 환경들이 굉장히 좀 어렵고 보수적이 되면서 뭐 인허가도 줄고 있지만 착공도 많이 줄고 있잖아요. 그래서 분양 물량이 상품성이 좋은 지역들에서 그렇게 막 쏟아져 나오는 상황들은 아니고 또 서울 같은 경우는 입지가 좀 양호한 재건축 사업장의 일반 분양 계획들이 좀 여러 남아있다 보니까 이런 곳들에는 하반기에도 청약 성적들이 좀 좋게 통장들이 좀 몰릴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제도적으로도 추첨제가 좀 생기면서 트라이를 해볼 수 있는 여력들도 기대 심리도 조금 생기긴 했고 무엇보다 서울의 분양 가격으로도 지금 중도금 대출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수요자들이 투자 및 내 집 마련 목적을 겸해서 늘어날 걸로 보여집니다. 근데 금리가 종전보다는 많이 좀 부담이 되시기는 할 것 같아요. 아무리 집단 대출이어도 저금리 시점보다는 지금 이자가 거의 한 2배 이상 높아진 상황이고 요즘은 무이자 대출도 거의 없이 후불제나 뭐 이렇게 나오는 경우들이 많다 보니까 이자 부담 그리고 중도금 대출 이후에 잔금에서 DSR이나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자금 마련하는 방법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계속적으로 조금 까다롭게 계산을 해보실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인서울에 혹시 그 예정된 분양가가 구축 단지들이랑 비슷하거나 조금 더 높더라도 지금 시점에서 진입을 해도
괜찮다라고 이렇게 혹시 생각을 하시나요? 아니면 안전마진이 없으니까 조금 위험하지 않냐? 이렇게 혹시 판단을 하시나요? 그 비교군이 되는 주변 구축들의 입주 연차라던가 상품성이 부수적으로 검토가 되셔야 될 것 같기는 해요. 만약에 주변에 비교하시는 기존 구축 아파트들의 가격이 좀 더 낮더라도 입주 연차가 진짜 뭐 한 10년, 15년 이상 되는 것들이라면 당연히 신축이 분양가격 경쟁력이 있더라도 조금 높을 수는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단순히 주변보다 싸다 비싸다 보다는 주변에 경쟁이 되는 상품들의 입주 연차 연식 그리고 실제로 이제 가치나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세밀하게 비교해 보실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 요즘 뭐 지역별 차별화, 양극화가 이제 부동산 가격에도 나오고 있는데 이런 현상들이 어떻게 계속 지속이 될까요? 저희가 이제 거시 경기 상황이나 이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저는 좀 조심스럽게 내년 24년 정도까지 주거용 시장 포함해서 부동산 경기를 조금 더 보수적으로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 편이거든요. 차별화는 여전히 계속 지속될 거다. 네네. 최근에 저희가 서울은 오히려 조급증을 느끼실 정도로 빠른 회복세의 고민을 또 하고 계시는 이런 분위기 반전이 있었지만 지방에서 나름 큰 규모가 큰 광역도시들, 대도시들을 가도 아직은 경기에 대한 불안감들을 많이 갖고 계시고 저금리 상황에서 최근에 보여줬던 서울 수도권이 오르고 나면 약간의 시차를 두고 낙수 효과로 지방까지 활황이 되는 부분들 거의 디커플링 되지 않고 같이 빠른 회복세를 보였던 이런 것들이 이번 하락기 이후에는 다시 또 디커플링이 되는 상황으로 갈 가능성이 좀 있어 보여요. 그리고 시장에서 좀 조심스럽게 봐야 될 부분이 이제 이게 다시 좀 경기가 안정화되고 금리도 안정화되면서 회복기로 넘어갈 수 있는 24년, 25년 이후로 갔을 때도 생각보다 회복 속도라든가 회복에 걸리는 시간들이 장기화될 수도 있고 회복 구간에서 나타난 수도권과 지방과의 이런 차별화된 양상들이 이후에 지방의 축소나 소멸, 인구 감소랑 맞물려서 더 심화될 가능성도 저는 이번 국면 이후에 나타날 가능성이 좀 있지 않나 싶거든요. 그래서 조심스럽게 최근 몇 년간 보셨던 부동산 시장의 소위 묻지마 투자나 전반적인 이런 빠른 회복세나 이런 것들이 이제 저금리 상황에서 저희가 탈피하면서 완전히 다른 국면으로 갈 수도 있다라고 좀 의심의 눈초리를 좀 가지실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여전히 그 유동성 팽창으로 인한 무분별하게 올랐었던 이런 부동산 가격이 지금 현재 지역별 차별화가 상당 기간 좀 지속될 가능성이 네.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주신 거죠. 그러면 우리 그때 당시 고점에 잡히신 분들,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어떤 자산이라는 특성상 좀 기다리면, 그래도 좀 많이 기다리면 그 시점까지 오는 건지, 아니면 이분들은 그 시점은 이제 안 오는 건지, 이런 거는 좀 어떻게 보실까요? 뭐 지역별로 또 차이가 있겠지만. 근데 뭐 결국 답을 말씀해 주신 거나 마찬가지인데 각 지역에서 회복력이나 이런 것들이 충분치 않은데 고점에서 투자를 하시고 금리 변동성으로 현재 역마진이나 이런 위험성에 처하신 경우에는 무조건 버티는 게 능사는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다만 최근에 좀 빠른 회복력을 보인 곳들이나 당장에 좀 금리 급등으로 어려움이 있으시지만 충분히 내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에서 케어를 하실 수 있는 범주에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회복 기간이나 이런 것들을 조금 염두에 두고 중장기 접근을 해보실 수 있겠지만 그럴 가능성이 떨어지는 곳에서는 좀 빠른 의사결정을 하실 필요가 있는 경우들도 충분히 있다고 보여져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 상황에 따라서 의사결정은 좀 달라져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경험상 이런 고점을 회복하는 데는 몇 년 정도 걸리나요? 저희가 이전 금융위기 때 보면 사실은 서울 수도권 시장이 거의 한 5년 가까이 장기 부진을 겪고 나서야 저금리 상황을 맞으면서 이제 회복기에 들어섰던 거니까 사실은 시간이 좀 걸릴 수 있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유례 없이 호황을 겪었던 저금리 상황들이 왔다가 이제 금리가 급격하게 오르고 상당 기간이 오른 금리가 유지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진 상황이잖아요. 반면에
글로벌 경기는 나홀로 상승세를 유지하던 중국발 이런 호재들도 많이 위축이 되면서 저성장으로 빠지게 될 가능성들은 오히려 높아지게 된 상황이고요. 그런 것들을 감안하면 이제 자산 시장에 탄력을 줄 수 있는 저금리 상황, 좀 빠른 성장력 이런 것들이 다 이미 소멸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회복까지 걸리는 시간들이 굉장히 더 길어질 가능성들이 있고, 어떻게 보면 지역에 따라서는 과거 고점을 회복하지 못할 가능성도 충분히 염두에 둘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네. 너무 좀 비관적인 말씀을 드린 걸까요? 아니 뭐 사실대로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면 오히려 판단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도 도움을 좀 받으실 것 같아요. 그럼 만약에 실수요자 입장에서 무주택자다.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 어떻게 혹시 주택을 매수해라 아니면 조금 더 기다려봐라, 어떤 혹시 전략을 조금 말씀을 좀 주실 수 있으실까요? 지금 비수도권 지역에서는 아직 약세장 조정을 겪을 가능성이 좀 더 큰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지역에서는 지금 정도의 조정이나 변동성을 가지고 판단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또 이제 공급 적체되어 있는 부분이나 미분양이나 이런 것들이 또 지방 쪽에서 집중적으로 리스크가 남아있기 때문에. 근데 다만 서울 같은 경우에는 한 25년 정도까지 저희가 평균적으로 좀 통계상 분석을 하고 있는 공급 필요 신축 아파트 비중에 비해서는 서울 입주량이 좀 적게 추정이 되고 있거든요. 조정이 있을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작년 하반기 수준의 급락이나 그걸 뛰어넘는 하락장이 다시 재현될 가능성은 좀 없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이미 좀 내 집 마련의 필요성이나 자금 계획이 충분하신 서울권의 아파트 마련이 가능하신 분들이라면 지금 정도 가격 레인지에서 더 싼 매물을 찾는 것들을 기다리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경기상으로 볼 때 2차, 3차 좀 하락 조정을 받을 만한 리스크들이 여전히 남아있기는 해서 그런 부분들을 좀 경계하시는 것들은 여전히 좀 필요하기는 합니다. 일단은 저희가 최근에 금리가 많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생각보다 하락장이 그렇게 길게 연출되지 않고 빠르게 회복세를 보인 부분들은 있기 때문에 금리 영향이 좀 출렁일 수 있는 가능성은 아직은 좀 있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또 이제 공급 사이드 산업시장 측면에서 봤을 때는 소위 PF 유동성 리스크 뭐 이렇게 얘기하는 쪽에서의 문제들이 아직 전혀 해결되지 않고 꾹꾹 담아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표출될 가능성이 여전히 좀 리스크로 잔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것들까지 염두에 두고 매입 시기나 이런 것들을 조율해 보실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저 하나만 또 궁금한 게 있어가지고요. 결국 뭐 부동산은 수급이잖아요. 서울 뭐 부동산 시장이 내년, 내후년까지 뭐 상승은 하고 있지만 여전히 좀 위태한 이런 상황인데, 한 25년 전후로 또 3기 신도시 공급 물량이 또 나오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혹시 서울의 집값에 영향을 줄 가능성은 좀 어떻게 보시나요? 아직 좀 이른 얘기지만. 예전에도 보신 것처럼 수도권의 대규모 신도시 입주라던가 이런 것들이 또 서울 수요가 빠져나가고 하면서 단기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은 당연히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3기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사실 1기나 2기에 비해서도 훨씬 더 서울에서 가깝고 지금 같이 진행하고 있는 광역교통망 인프라 여건들을 생각하면 좀 더 상품성이 높을 수도 있는 주거 공간들이기 때문에 입주나 분양 물량들이 생겼을 때 상대적으로 좀 가격이 좀 너무 높다라고 판단되는 물건들의 하방 영향을 줄 가능성은 당연히 있는데 이게 장기화되거나 고착되는 상황은 아닐 거다라고 보여져요. 서울의 핵심적인 주거 상업 인프라를 갖춘 상품들이 제가 볼 때는 입주 연차가 오래되지 않은 신축률을 중심으로는 확실히 희소 가치를 최근에 높게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조정의 가능성은 있습니다만 시차를 두고 다시 정상 가치를 회복하는 데 어려움은 없을 거다라고 판단돼서 전체 투자 운영 기간 중에 뭔가 팔려고 하시는 목적 기간에 하방 압력을 받는 것만 아니라면 크게 위험하지는 않을 거다라는 판단 하나가 있고요. 3기 신도시가 생각보다 지금 공급 시기들이 계속 좀 지연되고는 있어서 적정한 주거 안정성을 띠는 시기들이 거의 30년 이후까지도 넘어갈 지금 가능성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달라지는 공급 시장 환경들 정보들을 계속 업데이트를 하시면서
나머지 이제 투자 기간이나 뭐 환매하실 기간들 이런 것들을 판단하실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자, 지금까지 한국투자증권의 김규정 자산승계 연구소장님 모시고 부동산 시장 얘기를 좀 들어봤는데요. 저희 KB부동산 TV 구독자분들께 마지막으로 조금 뭐 하실 말씀 혹은 조언 이게 있으시면 한 말씀 좀 부탁 좀 드릴게요. 네. 최근에 부동산 시장이 또 생각보다 빠른 변동성을 갖고 있어서 좀 어려움을 겪으시는 경우들도 많고 주저하심이 있으실 텐데, 최근에 이런 주택, 아파트, 부동산 시장이 빨리 변동하고 있는 것 같기는 해요. 아무래도 정보의 유동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달라지면서 굉장히 변동 폭이라든가 변동 기간들도 과거보다는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 KB부동산 TV를 포함해서 이런 정보들을 계속 관심 늦추지 마시고 많이 보시고 빨리빨리 따라가셔야 변화하는 시장에 좀 대응하실 수 있지 않으실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역할들을 지금 많이 해주고 계시니까 앞으로도 많이 같이 학습해 나가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불러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도 말씀 나누면서 너무 재밌는 시간이었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요. 소장님 또 옆에 바로 계시니까 네. 네, 자주 오셔가지고 좋은 말씀 좀 네, 부탁드릴게요. 불러주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지식이 되고 돈이 되는 부동산 클래스는 언제든지 여러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감사합니다.